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금요일 특히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내용 정리해보면서 포트폴리오 점검해보고요. 시장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 위주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 말씀드릴 텐데요. 상해종합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중국 증시는 지금 연말을 앞두고 유동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형주마저 하락하면서 4거래일째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67% 내린 3,272.0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업종별로는 의료, 항공, 선박과 항공우주와 국방 이쪽은 상승을 했고 섬유나 가전제품, 석탄, 시멘트 쪽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하락세 요인으로는 은행 섹터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백마주들이 지속된 조정으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돼 그런 부분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원인으로는 현금 수요가 증가하고요. 또 연말에 은행들의 보통 저희가 NPA라고 부르는 거시 건전성 평가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양도성 예금 증서의 증가 같은 부분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당국의 자산관리 상품, 저희가 WMP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것들의 신규 규제 조치가 중소은행들의 유동성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국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유동성이 좀 경색되고 있고요. 또한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금 자금 유동성 지원 창구와 여갈피 규모가 1.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이슈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면은 지금 IMF가 중국 경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유동성과 부실 채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인민은행은 IMF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고 얘기하고 최근 몇 년간 중국 은행권은 부실 대출 처리 업무를 강화했고요. 동시에 부실 채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좀 반박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공무원의 군수공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 소식으로 이런 영향이 지속되면서 이날 군수공업 섹터 내 일부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22개 행정구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년 소비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의 중국 시장인 아직까지 조금 더 조정이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나 환수율 같은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런 주요 지수들이 아직 이전 저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12월과 내년 1월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 물량이 좀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좀 낙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익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관 자금 유입에 계속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심천종합지수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천종합지수 보시면은 지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어제 다시 하락했습니다. 심천증시는 전일 대비 0.6% 하락한 1868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역시나 지금은 반등할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백마주의 조정 속에서 지금 심천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 기관 자금이 11월 중순부터 백마주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백마주에 투자한 공모펀드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공모펀드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올 연초에 좀 저평가받았던 백마주들이 1년 만에 고평가가 되었는데요. 최근 받은 조정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백마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는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중국 기관 투자자들도 내년에도 여전히 산업 주도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생각인데 실적이 백마주들 조정받고 있지만 실적이 견고한 만큼 내년에도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번 시장처럼 올해처럼 백마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에는 인공지능이나 신에너지 그리고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키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백마주들이
상승의 주역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심천에 많이 상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섹터,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내년 1분기에 좋은 매수 기회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상해 및 심천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해 증시는 지지선인 3,300선이 무너져 버리면서 121선 밑으로 내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심천 증시 역시 5일에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상업환 지수도 2% 이상 급락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는 중국 투자하는 분들에게 힘든 장이었는데요. 지금의 변동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내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중국 증시가 잠시 쉬는 타이밍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좀 마음 편하게 쉬시면서 내년도 중국 증시 상승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보시면 전일 대비 0.29% 상승한 24,211.48포인트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대형 기술주들이 주로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섹터별로는 기술과 산업 섹터가 각각 0.6% 그리고 0.9%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와 비슷한 23만 6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달 대비해서 2천 명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셔야 될 게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발표가 남아있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지난달 대비 고용이 아마 19만 명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 기업들의 실적에 받쳐주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의 호조세가 계속 같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세제 개편한 부분만 큰 노이즈 없이 마무리되면 계속 좋은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지수가 1%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던 최근 가장 조정받았던 지수인데요. 어제 기술주 회복과 함께 역시 전일 대비 0.54% 상승한 6,812.84포인트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체의 약진이 좀 돋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전일 대비 1%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대표 업체 브로드컴 같은 회사의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MH, 이게 이제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대표적인 ETF죠. SMH도 전일 대비 0.98%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 종목인 VNQ와 KWEB가 각각 0.25% 그리고 1.0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밖에 저희 종목인 BOTG나 애플도 각각 1.21%,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보시면 WTI 1월 인더블 기준으로 전일 대비 1.3% 상승한 56.69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62% 하락한 10.29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간단하게 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BRD 먼저 보실 텐데요. BRD 보시면은 주가 전일 대비 3% 하락했죠. 59.07위 안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장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관련 섹터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차트 보시면 11월 27일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0일선이 깨졌고 전거래일에 아래꼴이 빠지고 어제장에서는 음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추세죠. 이대로면은 121선 터치할 가능성이 저희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수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정은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전기차의 매크로는 확실하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중국에서도 환경 규제로 전기차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BRD가 캐나다의 전기트럭 제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이게 첫 전기트럭 생산 공장인데 초창기에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올 예정이지만 점진적으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공장을 가동하게 되고요. 이전에 BRD는 또 미국 랭거스터에도 전기버스 공장을 세운 적이 있죠. 처음에 100명이던 직원이 700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는데 좋은 기억이 있는 이런 북미에서의 신규 사업 확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성장했지만 미래도 밝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여러분 홀딩해 주시고요.
좀 보수적으로 좀 초과 매수 역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해 자동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방송 때 말씀드린 적 있는 종목이죠. 전일 대비 0.25% 지금 하락했습니다. 31.39 위안에 시장 마감했고요.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중국 환경 규제 강화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121선 받쳐주고 61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하락은 했지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진입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최근에 괜찮았죠. 3분기 매출 2,116억 위안으로 이게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모습이고요. 순이익 역시 86.8억 위안입니다. 이게 8%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회사의 펀드멘탈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생산량도 역시 전월 동월 대비 9.46%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 4선 도시 중심으로 GDP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지인민들의 자동차 구매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미국이 1970년대 그리고 일본이 불황 오기 전에 7, 80년대 GDP 8,000불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구당 차량 구매 대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이 중국이 아마 40년 전에 미국과 일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중국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